큰 자리에서 생활하는 데 대해서 아, 네, 저는 이렇게 큰 화면일 줄은 사실 이렇게 와서 좀 놀랐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기념관에서 기념관 역할을 맡은 정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용 연출한 한혜연입니다. 부산에서 찍었는데 부산에 다시 와서 상영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역사이긴 한데요. 그들의 삶을 굉장히 담담하고 간결하게 잘 표현해내고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 만드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제 할아버지 꿈에서 실제로 북한에서 전지가 나온 게 가장 큰 계기였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교포 3세인데 아키타라는 일본 동북지방에서 자랐어요. 거기에 있는 도로가 국도 줄여서인데 어릴 때 가장 숫자가 적으면 되게 중요한 도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도로는 어디로 갈까라는 생각을 하고 자랐는데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와보니까 한국에 지번도로 있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게 지도로 보니까 부산에서 이렇게 쭉 동해안으로 쭉 올라가고 러시아 국교까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 지번도로는 아오모리현이라고 이제 곳에서 그 바닷가 내려가서 이제 니가타라는 곳까지 도달한 적이 있었는데 니가타라는 곳이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전에 북한에서 일본에서 북한으로 갔던 배가 나왔던 회로가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한국 지번도로도 기름이 이어져 있지만 의사 국내선으로 분단되어 있는 약간 그런 도로고 같은 일본이라는 도로가 지금 못 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북한까지 이어져 있다는 게 뭔가 그게 영화 초반 첫 장면에 나왔던 것처럼 추유가칠 약간 리치 화면을 가진 영상이었고 그게 박친구라는 것도 제일 동포가 이렇게 많이 종사했던 사업이라 가지고 그거를 엮여서 가족의 분단, 나라의 분단, 그리고 도로의 분단 이런 거를 약간 주제로 영화를 찍었습니다. 금지 자체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쉬운 질문으로 잠수 금지라고 제목 결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영화를 처음 선생님들이 쓰게 된 이유가 제가 모의상 잠수가 된 시기에 모의상 사장님이랑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시는구나. 약간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엄마가 약간 홀로 남겨진다는 느낌이 상당히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 감정 그러면 경험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어머니하고 어떤 대화나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엄마가 상처가 많으실까고 보여드려가지고 근데 저는 이렇게 혼자 하는 마음보다는 그들만의 약간 사우나가 묘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만의 가족력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있습니다. 그럼 백석 질문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전체적 정서적인 균형감이 잘 느껴진다라는 게 있었고요. 조상 주인들도 유쾌하게 쿨한 느낌으로 보였고 그리고 또 조상들도 롱샷을 되게 빨리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 아들이 대문 담벼락을 막 붙이고 있는데 아버지랑 뭐 투닥투닥하고 앞으로 들어갈 때 그것도 그냥 보통 롱샷이 빠지는 시점이 뭐라고 딱 갈등이 나오고 이 끝난 다음에 계속 빠져서 전체적인 거리감을 잡아주는 갈등이 시작될 쯤에 바로 롱샷으로 빠지더라고요. 롱샷을 빨리 빠지는 그런 의도가 보였는지 그런 관련해서 영향받은 감독이 있었다는 부분이 궁금하고 제가 질문이 두 개가 더 있어서 일단 이거에 대한 대답을 이거 먼저 듣고 죄송합니다만 다른 분도 손 많이 들고 계셔서 추가로 질문을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듣고 마저 질문 듣겠습니다. 네, 우선 롱샷에 대해서는 참고하거나 영향을 받았던 작품이 있다면은 환상의 빛이라고 고레에다 감독님 환상의 빛을 보면서 되게
뭐랄까 관조하지만은 비관적이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시선을 조금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너무나 저와 제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떠한 것에 대한 씬을 나눈다거나 아니면은 컷을 나누면서 어떤 의도를 가져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한테 드리는 편지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를 그렇게 판단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둘의 관계에 대해서 관객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먼저 관객들한테 좀 여지를 주고 그 다음에 영화를 봐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에서 커트를 많이 나누지 않았던 선택을 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더 있다면은 그 공간이 저희 아버지가 자라오셨던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 무대를 좀 많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질문 하나 더 듣겠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긴장감이 좀 아쉽다는 느낌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하고 이제 아버지가 자꾸 잔소리를 하다가 그 책을 그냥 재밌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연기하는 배우 입장에서는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서 막 이렇게 대화를 진짜처럼 대화를 하는데 주인공 입장에서 그 조상 귀신을 받아들이는 어떤 과정이 거의 필요하지 않았을까.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거는 저도 영화를 보면서 용곤이가 너무 갑작스럽게 욱한다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찍으면서도 많이 화를 내는 타이밍이 늘 뜬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조차도 많이 당황하고 그래서 사실 용곤이가 화를 내서 용곤이의 감정을 보여주기보다는 그 화가 난 사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머쓱한 상황을 오히려 조금 더 그려보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그게 약간 균형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할아버지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근데 할아버지를 귀신으로 인지하고 있냐, 안 그러면 조금 더 사람으로 인지하고 있냐라고 한다면은 전 오히려 사람 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나한테 꿈에 나오더라도 할아버지가 귀신처럼 느껴지지 않고 사람처럼 느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조금 제가 용감하게 배우한테 귀신이 아닌 인간으로 좀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디렉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이 나와서요. 정상호 배우님 시나리오 이렇게 봤을 때 용곤이 할아버지와 고모 할머니 귀신하고 아주 편안하게 쉽게 금방 대화하고 있는 이 용곤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배우님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시나리오 또 보셨을 때요.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저는 이것의 장르 자체가 그냥 정말 조상님을 만난다. 그게 어찌됐든 좀 비현실적이고 판타지더라도 그런 거라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가지고 봤어요. 그 장르성으로. 그래서 그냥 믿고 그냥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봤어요. 그럼요. 영화 안에서는 어떤 일이든 다 일어날 수 있으니까.